일단 13강 하원항체 반응과 백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100%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자, 하원항체 반응과 백신이라고 해서 항원은 나쁜 놈, 항체는 착한 놈. 항체를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항체는 누가 만든다? 형질세포가 만드는 게 항체입니다. 형질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을 항체 단백질이라 그러는데, 부실한 인간들이 똑같이 그죠? 똑같이 기안팔사처럼 똑같이 뭘 먹어도 누구는 뭐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먹어도 괜찮은데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그죠? 뭐 장염 걸려서 새 잡고 부닥부닥 이러면서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잘 여러분들 면역력을 잘 키워야 된다. 그거하고 이제 혈액형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체 생성과 분비라고 해서 우리 몸에 특정 항원이 침입을 하면 이 특정 항원과 싸우는 특정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보초 쓰고 있는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끼우러 간다 그랬죠. 그래서 B 림프구 중에서도 특정 항원만 인식한 B 림프구는 요놈 때문에 증식을 하게 돼 있고요. 증식해서 B 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또 하나 더 기억세포하고 만든다 그랬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면 이 형질세포가 뭐 하는 거다?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 겁니다. 기억세포는 기억을 하는 것이고요. 기억날 겁니다. 자, 그래서 항체 구조는 감마 글루불린이라고 하는 Y자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항체고요. 항원 두 놈을 이렇게 묶어 당길 수 있어요. 이 항원 하나 묶고 계속 묶고 지지고 벗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항체 구조입니다.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는 Y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이라 그래서 이거 딱 틈이 맞는 애하고만 딱 맞잖아요. 그러면 타각하고 결합을 해서 절대 항원을 못 움직이게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 맞는 결합 부위에 맞는 애하고만 딱 만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얘 보니까 얘가 지금 나쁜 놈 같은데 그죠? 볼록한 거하고 쪼삣한 거하고 볼록하고 쪼삣이 다 있네요. 볼록도 있고 쪼삣도 있고 볼록도 있고 쪼삣도 있는데 쪼삣도 붙었고 볼록도 붙었어요. 그죠? 항원 A, 항원 B가 있는데 항체 A, 항체 B가 지금 다 붙어 있네. 그렇죠? 그렇게 다 붙어가지고 이제 무력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항체 C는 뭐 하는 거야, 니네들? 결합 안 하고 대기하고 있네? 안 맞으니까. 결합 안 합니다. 맞는 거하고만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바로 항원항체 반응 특이성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네, 혈액형의 응집 반응도요,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으로 하는 건데 무조건 혈액형은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항상 피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피를 섞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응집의 원인 물질을 항원이 됩니다. 응집의 원인 물질이 요놈입니다. 응집 원인 물질들. A형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응집원 A라 부르고 쪼삣쪼삣한 걸 응집원 B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거 원래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 쪼삣쪼삣한 걸 A자 닮았다 그래서 쪼삣쪼삣 A자 알파벳 A자 닮았다 그래서 이걸 A 뭐 이렇게. B형은 약간 뭉퉁뭉퉁 생겼다 해서 이걸 B 이렇게 하는, 이거 좀 그림 좀 바꾸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상관없이 그냥 요게 A라고 할게요. 요게 뭐 혈액형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A고 B가 다 있으니까 혈액형이 A, B고요. O는 매끈하게 생겨갖고 응집원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응집원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응집소에 항체가 있는데 이랑 결합하게 되면 피가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생겨요. 피가 덩어리가 생기면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뱀한테 물린 거하고 똑같죠. 그럼 뱀에 물리면 뱀의 독소가 여러분들 이게 응집소가 많아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다 결합시켜서 다 붙여버려가지고 뱀하고 이제 사람 피, 각종 포유류, 동물 피하고 만나게 돼서 피가 굳어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큰 동물들도 쿵 하고 쓰러지는 거죠. 먹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렇게 독소를 뿜어가지고 뱀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죠, 그죠? 뭐 뜯어먹는 거는 무조건 삼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응집원이라는 것은 원인 제공을 하는 놈이다라고 해서 항원이라 부르고 응집소는 이렇게 응집되는 장소에
항체가 딱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혈장 성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쪽에 있냐 응집원, 혈장에 이렇게 싸돌아 생기냐 응집소 이렇게. 그래서 피를 주면요, 주는 놈의 응집원 피를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 받는 놈의 응집소가 만약에 응집원이 만약에 나는 A가 있어. 네, 응집소의 혈장에 나는 알파가 있어. 그럼 A 알파가 덩어리져 버려요. A 알파 되면은 P가 덩어리지는 거예요. 셈은 혈액형이 A형이니까 셈은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 베타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응집소 베타니까 A하고 베타는 응집이 안 되죠. 그러니까 A형은 다 베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응집이 안 됩니다. B형은 말 그대로 B형은 알파를 갖고 있어요. B는 알파를 갖고 있으니까 B알파는 또 응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AB형은 쌤 어떻게 해요? AB형은 없어요.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안 지는 거고. O형은 응집원 자체가 없고 응집소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으니까 O형은 알파 베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O형은 응집원이 없네. 그래서 응집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응집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응집원하고 응집소하고가 안 맞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되고 있었던 거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뭔가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럼 B형은 쪽빛하게 생긴 놈이 응집소 베타 쪽빛하고 한 거 만나게 되면 B 베타는 응집이 돼요, 그죠? B 베타는 응집이 돼 버려서 굳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형은 A 알파하고 만나면 응집이 되니까 A 알파 만나면 응집이 돼서 굳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AB형은요, 응집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AB형은 응집소가 없으니까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가 없네? 야, P 줘도 되네. B형은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 응집소 없네? P 줘도 되네. 주는 놈의 응집원, 응집원도 없네? P 줘도 되네. 그래서 AB형은 전부 다 P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자, AB형 그러면 주는 놈의 응집원, AB형은 응집원 A, 응집원 B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B형이 A형한테 P를 주면 응집소 베타랑 응집이 되고, B형한테 P 주면 응집소 알파랑 응집원 A가 응집이 되고, O형한테 P 주면은 O형은 응집소 알파 베타 다 갖고 있고 지도 응집원 AB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응집이 되고, 그래서 AB형은 P 못 줘요. P를 절대 주면 안 되고 받을 수만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요. O형은 뭐 그죠? O형은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P 줘도 되고 P 줘도 되고 P 줘도 되고 다 P 줘도 되죠. 그래서 O형은 다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B형, AB형, O형의 우리가 혈액형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냐? 혈액형 판정을 할 수 있다. 자, 응집원 A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A형 또는 AB형이 응집원 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응집소 알파는 B형 또는 O형이 알파를 갖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착착착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응집 반응 이용해서 혈액형을 판정하는데, 항 A 혈청이라는 뜻은 항 A 혈청. 야, AP에 저항해야 돼. AP 절대 주면 안 돼. 이 뜻이에요. 그럼 AP랑 만나면 안 돼. 그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알파를 갖고 있는 놈이구나. 항 A 혈청은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고,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형 알파, A 알파니까 응집하잖아요. 덩어리 졌어요. 그죠? B는 응집 안 하죠. 알파랑. AB형은 A하고 알파하고 응집하죠. 그래서 응집이 됐어요. 또 O형은 아예 응집 뭐 이렇게 안 하네요. 그죠? 자,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B 베타가 응집이죠. B 베타 응집했고요. AB는 응집이 다 됩니다. 그죠? 얘들 응집 다 하고. O형은 뭐 P 줘도 알파 베타하고 응집 안 합니다. 응집원 자체가 없으니까 응집을 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혈액형 판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H식 혈액형이라는 게 있는데, RH는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의 전교생들 중에 RH 마이너스가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RH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RH 마이너스는 열성이고요. RH 플러스, 여러분들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A형이야, AO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의 RH 플러스 O도 RH 플러스 이렇게 ARH 플러스 ORH 플러스를 받았으면 나는
AO RH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아빠한테 뭐 A RH 플러스를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O RH 마이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RH 플러스가 우상이기 때문에 RH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근데 RH 마이너스는 RH 마이너스가 됐을 때만 RH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H 플러스는 RH 응집원이 있어요. 원인 제공합니다. 근데 RH 플러스는 응집소에는 없기 때문에 RH 플러스는 응집소가 없죠? 응집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RH 플러스는 장소가 없으니까 P 막 줘도 돼요. RH끼리는 RH 플러스끼리는 줘도 돼요. 근데 R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RH 마이너스는 RH 응집원이 없어요. 오, 이거 O형하고 똑같네. 응집원 자체가 없네. 근데 응집소도 없어요. 얘는 완전히 저기 뭐야 얘는 완전히 얘는 그냥 해자네 해자. 없는데 RH 응집원에 한번 노출이 되면 즉 응집원이 어디 있냐고 없는데 그럼 RH 마이너스한테 노출된 게 아니고 야한테 한번 노출이 됐다던가 헌혈을 한번 받게 되면 그래서 RH 마이너스는 사실상 헌혈하는 게 좀 꺼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RH 마이너스는 투철하게 헌혈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RH 마이너스 A형, B형, AB형, O형이 드물다 보니까 자기가 헌혈 증서를 갖고 있어야 자기가 수술할 때나 뭐 할 때 피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RH 마이너스는 죽자고 헌혈합니다 무조건. 근데 혹시나 이제 병원 측 실수로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응집원에 노출되잖아요 한번. RH 플러스에 노출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응집소가 생겨버려요. 그럼 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뱀 독소처럼 응집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RH P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P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문제다. 그래서 RH 마이너스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RH 되도록이면은 요렇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결혼하게 되면 누굴 죽이는 거냐? 보통 이제 외동이 많아요. 외동. 엄마 아빠가 팔팔한데 왜 너는 혼자야? 뭐 엄마 아빠가 나 혼자 잘 키우고 싶대.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4인 가족, 우리 승용차도 4인승이잖아요. 4인승처럼 4인 가족인데 혼자만 낳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참 약간 좀 옛날에 의심을 많이 했어요. RH 마이너스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외동들 좀 이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진짜로 하나만 낳아 잘 살자 그런 사람들 있는데 네, RH 마이너스는 이제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H 혈액형 판정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 네, 응집원이 RH 플러스는 있다는 얘기죠.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응집원이 있는 놈이 항 RH 혈청. 야 RH 주지 마. 이게 항 RH 혈청하고 만났을 때 RH 플러스는 응집을 해요. 그럼 너 RH 플러스야 되는 거고 항 RH 혈청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없잖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응집한다 이거죠. 이게 피만 빼야 돼요. 피만 빼가지고 RH 혈청하고 했을 때 응집 안 하면 너 RH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느낌상에는 RH 마이너스예요. 분명 병원에서 옛날에는 학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피 검사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RH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대부분 아마 RH 플러스죠, 그죠? 수혈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원칙이고 요즘은 누가 다른 피를 주니? 같은 혈액형 갖고 많이 하지, 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요건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주는 놈의 응집원, 받는 놈의 응집소가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량 수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A형인데 O형한테 피 받고 있어요 지금 수술하면서. 그러면 내 피가 그럼 O형으로 바뀌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량 수혈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량 수혈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응집되면은 혈관도 막고 수혈을 잘못하면 수혈 받는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돼 있는데 약간 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 진짜 피 이거 잘못 주고 하면 여러분들 피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몸 안에 피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체 주사 맞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피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샘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헌혈을 막 이렇게 너무 자주 하러 다니는 것은 봉사 개념에서는 좋으나 사실상 이게 좀 위험한 그런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에이즈 걸릴 때도요 피 잘못 그 주사 바늘 때문에 잘못해서 에이즈 걸리고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수혈 관계도 알아봤고요. 다음 백신 작용 원리. 자, 백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여러분들 백신 이렇게 막 접종했잖아요. 백신은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를 생성하게 하는 항원인데요. 형질세포는 수명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하고 싸우다가 형질세포는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필요 없어져서 이제 왜냐면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단백질 만들어 놓으면 그 단백질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억세포는 사실상 손실되거나 하진 않아요. 기억세포는 그걸 기억하고 딱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에 맞았던 뭐 여러 가지 면역 주사 같은 거 맞은 거 있을까요? 뭐 몇 세 때 뭐 맞고 몇 세 때 뭐 불거리 하는 거 맞고 뭐 소아마비 뭐 예방 접종이 뭐 예방 접종이라는 말 자체가 다 백신이었어요. 그런 거 맞아가지고 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걸 안 당하게끔 하는 게 다 그건데 다 기억세포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간염 백신 이런 것도 맞고 했잖아요, 그죠? 다 기억세포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자, 백신의 작용 1차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 중에 처음 침입했을 때 1차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원이 몸속에 처음 침입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T 작용에 의해서 본진의 B를 깨우면 B 림프구가 기억세포, 형질세포 분화되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죠. 얘들이 갑자기 뭐 확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만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1차 면역이에요. 1차 면역은 여기 감염됐는데 시간이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주면 약 한 5일 정도는 내 몸이 계속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파요. 하면서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 만들면 뭐해,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감염 안 되는 게 좋고요. 여기는 간단한 그냥 감기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감기 정도는 사람 죽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항체도 많이 만들진 않죠. 조금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백신에 의해서 두 번째 감염이 되었다. 백신은 한번 이게 백신을 맞은 건 아닌데 한번 내 몸에 이렇게 데미지 상처를 입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뭐다? 기억세포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기억세포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야 지금. 근데 이제 두 번째 감염이 됐어요. 여기 4주차에 두 번째 감염되면 이제 요런 작업을 해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또 힘들어하니까 바로 이 기억세포가 출동해서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 기억세포를 또 분화시켜서 바로바로 작동한다. 그래서 두 번째 감염되었을 때는 항체도 많이 만들고 우리 몸에서 싸우는지도 몰라요. 우리 평상생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걸 백신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고의로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자라는 게 백신이에요. 기억세포는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고 어떤 거는 10년간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어떤 것은 2, 30년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시기만 잘 모면하면 또 괜찮은 것도 있지만 또 금방 또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홍역, 뭐 아니면은 뭐 간염, 비형 간염 이런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형 간염에 이런 항체가 없는 애들 또 맞아주고 막 그래야 됩니다. 1차고 아까 얘기했듯이 2차는 신속 강력한 면역 반응 중에서 이런 것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다. 자, 백신 작용은 백신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1차를 인위적으로 안전하게 일부러 고의로 일으켜내는 걸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신으로 할 때 만약 코로나 백신이다 보면 코로나를 쑤셔 넣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는데 코로나를 주사로 쑤셔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연구를 하는 거죠. 코로나를 조금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기로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왔을 때 영향이 없을 정도로. 그럼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원숭이, 얼마나 많은 쥐새끼, 얼마나 많은 토끼가 죽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겠다 이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백신으로 작용하는 물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백신으로 활용하는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옛날 코로나 백신 맞아놓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고 집에 가서 죽었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한 뒤에 이거 기억세포도 아주 많이 만들어놔야 좋고요. 형질세포도 아주 많이 만들어놔야 진짜 맞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맞자마자 뭐 2, 3일 뒤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마다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신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백신 강국입니다. 백신. 일단 약, 독화, 생백신.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입니다. 맞죠? 예. 독성을 약화한 살아있는 백신입니다. 예, 요거 맞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들은 바이러스의 감염이 우리 일부러 살짝 약하게 하는데 얘가 우리 몸에서 웬 떡이야 하면서 뭐 번식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고 생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좋은 건 좋은데 좀 약간 좀 겁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유지가 되게끔 하는데 이게 독성이 되살아나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수두, 홍역, 볼거리 이런 것들은 이거 맞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그래서 생백신을 주로 맞았었어요. 우리들도 다. 근데 이제 코로나는 생백신 이건 아니지 않아? 그지? 코로나는 걸리면 죽잖아. 죽는 건데 생백신을 넣어? 좀 무섭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백신을 좀 꺼려 했습니다. 하여튼 생백신. 근데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사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백신 또는 활성화가 안 되는 백신입니다. 여기 링 달아놨죠. 죽은 놈이에요. 그럼 얘는 보통 열이나 화학 반응을 시켜서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몸에서 증식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체액성 면역을 다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 막 맞았잖아요. 그 중에 사백신을 만약에 국가에서는 이거예요. 아니 사백신을 줬는데 사람들이 죽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하는 거죠. 뭐 코로나 백신 맞고 죽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회사에서는 사백신인데 네 몸에서 이거 맞고 죽으면 이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냐. 원래부터 몸이 다른 질환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해갖고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고 하다가 이제 대통령 바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년이가 와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건 다 죽은 백신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고 그잖아요. 병원체 전체를 이용해 가지고 독감이나 소아마비, A형 간염 백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백신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 백신이라는 게 있고 다당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병원체를 일부분만 이용해 가지고 병원체 독소를 좀 이용해서 하는 백신입니다. 톡소이드 백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독소를 이용해서 하는 백신이고 백일해, 파상풍,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당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다당류가 긴 사슬로 되어 있거든요. 긴 사슬의 당으로 다당으로 해서 다당에 단백을 결합해서 면역 효과를 좀 더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백신들도 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죽은 애들이다라고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합 백신,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제조합 백신이라고 하는데 생명공학 기술로 만든 항원 있죠. 이런 걸 이용하는 백신인데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엄청 번식을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바이러스나 효모에 병원체 유전자 일부를 삽입해 가지고 그러면 병원체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번식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생산한 항원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적으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조합시켜서 만든 백신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티푸스나 유두종 백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핵산 기반 백신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병원체 유전 정보 있죠. DNA. 핵산이 DNA, RNA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핵산을 주사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백신입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DNA에서 RNA로 전사 번역 단계를 무조건 거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사람이 세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핵산 기반 백신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약 우리가 만들어서 한 것이 바로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백신이었어요. 이것들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핵산 기반 백신입니다. 확실히 효과도 좋고요.
얘는 그 유통 보관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서 좀 약간 냉장 보관 이렇게 해놨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 백신을 그래서 몇 도씨 이하로 살짝 이렇게 냉장 시켜가지고 보관을 해서 맞아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거죠. 똑같은 거 맞았는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핵산 기반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는 최첨단 백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백신과 감염성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접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개발해서 접종하면서 크게 감염성 질환 환자 수가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뭐 이렇게 백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약이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약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을 좀 맞아줄 수밖에는 없다. 근데 천연들은 아예 그냥 뭐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홍역도 거기 맞고 난 다음에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좋은 게 많다. 이거 확실히 맞아놓으면 좋은데 한계점도 있다. 한계점은 유전이나 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이 있죠.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건전한 사고 방식으로 건강한 몸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자손들도 낳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난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왜 자꾸 도와주는 줄 알아요? 걔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걔네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상한 질환들이 생겨서 전 세계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일단은 그런 게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가 이런 약도 먹여보고 하면서 다른 질병들도 알아보고 하면서 일종의 약간 베타 테스터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만 살리려고 간 거니까 이 약 저 약 써보는 거죠. 그러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바이러스는 약이 없습니다. 원래가 빠르게 항원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감은 그래서 해마다 접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 맞았다가 오늘 안 맞아도 돼. 그게 아니고 작년에 있는 놈은 작년에 있는 놈이고 올해는 또 다른 독감입니다. 자꾸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이 되니까. 그래서 의학산업은 망하지 않은 횃불이다. 일론 머스크가 20년, 10년 안에 망하는 직종 몇 개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약사도 있다던데. 그래서 요즘 약대 나온 애들이 약국 안 차리고 뭐예요? 의약회사 들어가잖아요. 의학회사 들어가서 제약 연구하는 걸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약국은 거의 편의점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넘겨보시면 혈액형 판정하기. 혈액형 판정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이거 뭐 아는 거니까 그냥 제끼도록 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자료에 백신 작용 원리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이 그림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 뭐 이상한 거북이처럼 생긴 귀여운 애들이 병원체에 처음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 보조 T 림프구가 지금 현재 본진의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B 림프구가 분화되어서 형질 세포하고 기억 세포로 분화되었다 이거죠. 그럼 형질 세포는 항체 A를 만들어서 병원체 A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질 세포가 병원체 A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다. 이걸 세포성 면역. 소리. 아니서 병원체 A 제거. 형질 세포가 제거하는 거죠. 소리 이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체액성 면역. 무슨 세포성 면역이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자, 체액성 면역이고 기억 세포가 이걸 갖다가 기억을 다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두 번째 감염되었다 그러면 누가 보조 T림프 작동 안 하고 기억 세포가 다이렉트로 다시 한 번 더 형질 세포 더 많이 만들고 기억 세포 더 많이 만들어서 더 기억을 하고 항체도 많이 만들어서 병원체를 빨리빨리 제거하게 해주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1차, 2차 면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면역의 특징, 2차 면역 특징 이거 한번 빨리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집에서 읽어보세요. 자, 기본 탄탄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1번에 OX55 2번은 응집소 2번 응집소 알파 3번은 RH 플러스 4번은 항원 항체 3번 B형 그리고 2번은 응집소 알파입니다. 자, 4번은 XXO입니다. XXO
5번은 기억세포, 기억은 기억세포, 니은은 형질세포입니다. 6번은 1 리을, 2 니은, 3 기억, 4 디귿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실력 쑥쑥이가 있는데 실력 쑥쑥이는 보자. 역시 뭐 중요한 거 2번, 4번, 5번, 2, 4, 5, 6 이렇게 하겠습니다. 2, 4, 5, 6 뒤에 10 2, 4, 5, 6, 10 네, 이렇게 하고 3분 쉬었다가 뒷강 나가겠습니다. 2번 풀어야겠습니다. 2번 정답은 3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혹시 질문 있어요? 2, 4, 5, 6? 뭐 괜찮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10번도 했죠? 10번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11번은요 이거 매산용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생쥐 가지고 생리시험수 넣었다. 누구는 죽은 뭐 넣었다. 그 다음에 뭐 기억세포가 어디에 있냐. 여기는 뭐 형질세포 넣었냐. 면역 반응 일어나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서 11번은 집에서 생각해보고 푸시라고 쌤이 여기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한 3분 쉬었다가 뒤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한 실전 문제 5번 하고요. 9번, 10번, 5, 9, 10, 13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5, 9, 10, 14 5, 9, 10, 13 고고싱. 자, 일단은 중요한 문제들 중에 기억 한번 해봐라고 한번 해봤네요.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에 2번. 너무 쉬운 거고. 9번은 천천히 해보면 알게 됩니다. 9번은 2번입니다. 그죠? 뭐 가가 A형이라고 하면은 가의 혈액을 항 A하고 섞으면 응집이라고 하니까 뭐 오도 항 A가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러면 뭐 AB도 있겠지만 A라면은 이제 가정 잡고 시작하면 A는 A 베타가 있으니까요. 가혈장을 나다 적혈구 섞었더니 모두 응집이야? 그럼 가가 A 베타인데 모두 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은 누구죠? 나하고 다니까 나다가 B형, B 있으니까 베타 있으니까 B형 그리고 AB형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 또 나를 또 언급을 또 해줬어요. 나를 언급이 됐는데 B, A, B 중에 나와라 혈액기는 모두 응집소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없는 라는 O형이 되니까 O형은 알파 베타겠죠. 알파 베타. 그러면 나는 뭐 갖고 있을까요? 나가 B형이다. B형은 알파 갖고 있다. 알파가 되니까 기억은 뭐가 된다? 베타가 아니고 알파가 되겠다. 땡. 가는 라에게 피 줄 수 있니? 가가 뭐다? A다고 하면은 라는 뭐였다? O형이니까 O형한테 피 주면 O형 안 돼요. 죽어요. 디귿의 나의 혈장과 나는 혈장에는 알파 갖고 있죠. 나가 B형이니까 B알파. 다의 적혈구 다는 O형이니까 O형은 적혈구에 응집원이 없습니다. 응집 반응이 다의 적혈구 다가 뭐죠? 다가 AB구나. AB니까 응집 반응 일어나겠네. 알파하고 A하고 그래서 정답이 디귿이 되겠다. 10번은 흔히 나오는 우리 피 검사할 때 흔히 나오는 거 이거는 1번이 되겠고요. 13번은 3번 됩니다. 3번. 13번도 보시면 생쥐에 물질 AB를 주사를 했는데 AB 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B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항원 X 그러니까 안 좋은 항원 X를 했더니 이거 올라갔네? 항체 농도가 또 올라갔네? 그럼 뭐야? A하고 B하고는 이제 회사만 다른 어떤
이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주사하자마자 올라가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네, 형질세포. A에도 형질세포. 아니, B에도 형질세포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구간 2에서 당연히 체액성 면역, 이래서도 체액성 면역 일어납니다, 그죠? 얘는 2차 면역 반응 일으킨 거네.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얘는 2차고, 찔끔 올라갔네. 얘는 그러면 1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백신의 효과는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B보다 효과가 더 크니 A는 안 맞고 싶은데 A는 좀 작죠, 그죠? 네, B가 효과가 더 크겠다, 그죠? 생지 B 쪽이. 그래서 작다 해서 기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뒤에 대단한 평가 문제는 집에서 하시고요. 특히나 어이구 여기 잘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걸 이거 100% 알았죠? 이런 거 시험 문제 100%예요. 시험 잘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맡기고요. 어이구 이런 것도 쉽네. 이런 거 쉬워요.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어이구 이제 생명도 이제 마지막 단원이 3단원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 염색체와 생식세포 형성이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나? 3학년 때 배웠나? 염색체, DNA, 유전자 이렇게 통합과학 할 때도 좀 배웠죠, 그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염색체, DNA, 유전자 뭔지는 다 알잖아요. 통합과도 배워서 그죠? 이제 염색체 막대기 모양으로 응축되어서 보이는 염색체 구조물이고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은 뉴클레오솜, 요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뭐 염소똥 같은 놈을 8개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동글동글한 걸 감싸고 있는 세트 뉴클레오솜. 발음이 비슷하죠.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그걸 뉴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은 뉴클레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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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오솜 확대했더니 아 뉴클레오솜 안에 염소똥이 히스톤 단백질이구나. 단백질로 돼 있고 단백질을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실 와이어. 얘가 DNA였구나. DNA 확대했더니 우와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 유전자인 부분이 있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전자인 부분과 비유전자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해서 카피해 가면 못 만들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카피를 해 가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뭔지라고 카피를 해 가겠어요. 그죠? 외계인들을 영화 보면 인간에다가 뭐 뇌에다가 뭐가 삥 레이저 광선 쏴가지고 뭐 섭취해 가서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인간의 DNA를 이렇게 가서 진화된 생명체로 자기들이 재탄생하려고 우리의 DNA를 가져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렇게 쉽게 우리 뚜껑은 안 열린다. 그래서 뉴클레오솜. 그다음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유전자 그러면 안 되고 DNA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가 있다. 염색체하고 DNA 유전자 관계는 하나 DNA는 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근데 다 있진 않아요. 함께 염색체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자, 사람의 염색체 핵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람이 염색체 피 검사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검사 해가지고 나열하면 정말 이렇게 딱 나열되냐?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되는 게 아니고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번이니까 이게 아빠 1번, 엄마 1번 해서 여러분들 1번이에요. 이것도 2번도 하나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또 하나는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거 이렇게 해서 나 1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체가 엄마 아빠 딱 절반 짬뽕입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형질이 우성이나 열성이나 표현형은 이제 그 나중에 결정이고 유전자의 어떤 염색체의 사이즈별로 이게 1번이 등치가 가장 큰 거, 22번이 염색체 등치가 가장 작은 거 순서대로 변해 놓은 거예요. 가장 큰 놈 쭉 갈수록 등치 작아지죠. 그래서 22번까지 쬐깐한 것까지 이렇게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XY는 성염색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염색체. 그래도 성염색체. 그럼 여자는 여기 전체 보면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여자는 상동염색체가 23쌍이에요 라고 하면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가 23쌍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동 염색체의 접합에 의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도 얘도 어떻게 한다? XY도 상동 염색체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상동 염색체로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남자의 성염색체만 모양과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 본다? 상동 염색체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체세포에 상동 염색체 23쌍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XY도 상동 염색체예요? 예, 맞다고요. 상동 염색체로 판별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 오시면 자, 성염색체라고 해서 상염색체는 공통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22쌍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은 거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성별을 결정하는 거죠. 성마다 그래서 X염색체, Y염색체 이렇게 다른 거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X가 두 개, 남자는 X 하나, Y 하나니까 X에 문제가 하나 탁 생겼다 그럼 남자는 결국 당첨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는 X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만 탁 문제 생겨도 다른 X가 하나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보인자 괜찮다 이거죠. 남자는 보인자가 없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병 걸리면 무조건 넌 당첨이야 당첨 이렇게 해서 이제 저세상 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나 봐요. 자, 그다음에 핵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상. 자, 핵상이 있는데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상입니다. 그러니까 핵의 상태는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핵상은 EN인 상태냐 N인 상태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EN인 상태다 그러면 세트로 있는 거예요. 상동 염색 세트로 EN, 얘는 세트로 있죠? 그럼 EN이고, N으로 되는 것은 이거 세트 없죠? 세트 없죠? 그러면 N이에요. 자, 그럼 개수 파악할 때 얘는 세트로 있으니까 무조건 EN이라고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일일이 다 세면 돼요. 얘는 4개네. 얘는 세트가 아니죠? 그러면 N이라고 쓰시고 하나 두 개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핵의 상태가 체세포 상태냐 생식세포 상태냐 이걸 핵의 상태 핵상이라고 부른다. 알았죠? 그 다음에 4. 대립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대립유전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대립유전자입니다. 자, 상동염색을 보시면 이 두 개가 모양과 크기 똑같죠. 상동염색체죠. 그 중에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유전자입니다. 라지 B, 라지 B, 스몰 D, 라지 D, 라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라지 B, 라지 B, 라지 E, 라지 E처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지 A, 스몰 A처럼, 스몰 D, 라지 D처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가 막 이렇게 결혼 많이 안 했잖아요.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빠가 어디 이탈리아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엄마는 스웨덴계 누구, 아빠는 이탈리아계 이런 소리 들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정말 걔네들 짬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김씨, 이씨, 박씨 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두 달에 건너면 거의 아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여러 이제 다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뜻이고요. 영어물 그대로 복제해서 이렇게 복제해서 나온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복제해서 나온 게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넌 나의 분신이야. 넌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전자 구성은 똑같아야 됩니다. 염색 분체의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염색 분체가 아니고 상동 염색체일 거예요.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염색 분체 대립 유전자 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제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가 쌍이 같으면 동형 접합성, 다르면 이형 접합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림 봐보시면, 자, 얘랑 상동 염색체죠. 얘하고 상동 염색체죠. 라지 A 스몰 A네, 라지 A 스몰 A면 이형 접합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시면 얘랑 상동이네, 얘랑 상동이죠. 근데 라지 B죠. 그럼 B는 동형 접합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봐보시면 일단은 얘들 파악을 할 때는 무조건 개수부터 세는 게 아니고 상동을 찾아야 돼요. 상동인데 여기 상동 보시면은 상동상에서 핑크색 두 놈이 사이즈가 다르죠. 그럼 사이즈 작은 놈을 뭘로 본다? Y. 요거 X. 니네 둘이는 성염색체구나. 그럼 개수 파악 무조건 세트니까 2n이라고 적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n은 6 이렇게 되겠네. 2n은 6. 나는 얘랑 상동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요거 아까 뭐라 그랬다? X라 그랬죠. 큰 놈이 X. 이거보다 n은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는 또 보니까 요거 세트로 있다, 그지? 세트로 있다. 그럼 얘는 2n이고 개수 세시면 8개가 있네요. 2n은 8 이렇게 되고. 얘도 보니까 세트가 없죠. 없으니까 n이다 라고 하시고 n은 4 해서 보니까 얘의 생지세포고 얘의 생지세포인가 보다, 그지? 이렇게 해서 얘 x 갖고 있으니까 x하고 y 다 갖고 있는 얘는 정자에서 나온 거다, 그죠? 수컷이네, 그죠? 수컷. xy 다 갖고 있으면 수컷에서 나온 x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x니까 난자. 그럼 이제 애들은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난자가 아니고 정자입니다. 정자.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으나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다 똑같잖아요. 얘도 똑같고 빨갱이도 똑같고 그럼 생세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암컷이다라고 봐야 돼요. 암컷이구나, 암컷. 그럼 암컷의 이거는 난자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다. 엄청 쉽죠, 그죠? 자, 기본 탄탄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1번의 기억은 염색체. 니은은 뉴클레오솜이라 하시면 돼요. 디귿은 히스톤 단백질. 리을이 DNA라고 하시면 되는데 2번의 기억은 DNA. 니은이 유전자. 디귿이 염색체. 3번 성별. 이런 걸 문제를 내려고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종이 아깝다. XY 남자, XX 여자. 4번 OX입니다. OX. 5번에 핵산과 핵의 상태를 쓰래요. 2n인 상태죠. 2n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염색체수 2n은 1, 2, 3, 4, 5, 6 2n은 6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6번은 OXO입니다. OXO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실력업은 여러분 숙제를 한번 하셔가지고 특히나 8번 있죠? 8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8번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153쪽까지 여러분들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